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주제 중 기획서와 같이 직접적 아이디어 제안 형태와 함께할 수 있는 주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종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설문조사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주제 가운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설문조사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발표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조사의 개념과 목적, 설문조사의 유형과 특징,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설문조사의 개념과 목적, 설문조사의 유형과 특징, 설문지 작성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설문조사의 유형과 각 유형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법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개념과 목적. 자, 그럼 설문조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간접 조사의 일종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각 방면의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그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만족도 조사, 사회 여론조사, 교육 연구조사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데요. 이때 조사자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 대상자들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점수를 종합함으로써 해당 사항에 관한 만족도 및 기타 의견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가 소수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방법이라면 설문조사는 다수의 일반인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설문조사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 인터뷰 조사와 달리 동시다발적 조사가 가능하므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이를 취합해 발표자의 주장에 반영하며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주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설문조사의 유형과 특징. 이번에는 설문조사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유형은 설문의 매체에 따라 왕복 엽서를 이용한 우편 설문과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인 전화 설문,
그리고 조사자가 직접 작성한 조사지를 배부하여 의견을 묻는 자기 기입식 설문과 대인 면접 설문인 설문지 설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설문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 설문 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문조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전화 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설문의 장점은 우편 설문에 비해 응답률이 높지만 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편 설문의 장점은 전화 설문과 달리 자세한 내용, 세부적인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는 반면 전화 설문에 비해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설문지 설문이나 디지털 설문지 방식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설문은 전화 설문과 우편 설문의 장점만을 취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우편 설문에 비해 응답률이 높으며 전화 설문에 비해 자세한 의견에 대한 조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럼 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인 대인 면접 설문조사에 좀 더 주목해 볼까요? 이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와의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지에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인 설문조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인 면접 설문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의 장점을 합쳐놓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가능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비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면접원이 설문지를 가지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가 면접원의 도움 없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응답 내용을 기술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와 구별되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해 질문한다는 점에서 개별 심층 면접과 같은 인터뷰 조사와 구별됩니다. 셋째, 대인 면접 설문조사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과 구매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인 면접 설문조사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대인 면접 설문조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 가능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해놓은 선택형 질문이 아닌 자유롭게 응답 가능한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응답을 받고 추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쓰기가 힘든 저학력자, 저연령층, 문맹자나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면접원의 외향과 행동, 면접 상황, 면접 능력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설문지 작성법. 자, 그럼 설문지 작성법 중 사전 작업에 대해 살펴볼까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시에는 발표의 목적과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설문지의 질문사항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하죠. 다음으로 설문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의 집단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의 목적이 주 5일제가 노동과 여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 5일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면
설문 응답자는 주 5일째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성별과 연령별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지의 서두 내용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지의 서두에는 먼저 설문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한 조사와 같이 설문의 목적을 암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서 설문 대상자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설문에 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지의 서두에는 설문에 앞서 설문조사의 주체, 조사의 목표, 조사지의 사용 범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요. 먼저 설문의 주체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누구입니다와 같이 설문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설문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개인이 하는 설문이라 하더라도 설문 주체의 이름을 밝히기보다 주체가 소속된 집단을 밝히는 게 좋죠. 다음으로 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설문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조사지의 사용 범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를 위한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을 보장함을 밝혀드립니다. 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응답자의 이름을 묻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는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와 같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지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질문은 주관적인 것을 피하고 객관적이며 조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지는 크게 질문 항목과 응답란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항목에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응답란에서는 설문 대상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지 구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질문의 배열을 논리적으로 하여 생략되거나 비약하는 질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한 질문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질문 하나에 2가지 이상의 내용의 질문이 이루어지면 응답자는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설에 입각해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면 귀하는 주 5일째 근무가 시행된 이후 근무가 없는 주말에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를 선택했을 때 각각의 답변에서 연결되는 질문으로 나누어 한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의 질문을 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의 선택지는 정도를 묻는 것과 의견을 묻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도 선택지는 만족도를 묻거나 이해도를 묻는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와 같은 정도 선택지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물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대상이나 견해가 나열된 의견 선택지를 택해야 합니다. 의견 선택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타와 모른다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항목이나 참고란을 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선택지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지 작성법 셋째는 민감한 질문은 처음이나 끝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급적 응답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배치하는 것이 좋고 끝에는 응답자들이 변화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 편파적이거나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절대로 등과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문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문지의 마무리는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인사말을 넣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상으로 설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설문의 끝에는 설문 응답자의 집단을 분명히 하고 성별, 연령, 직종, 학력 등의 정보를 설문 목적에 따라 요구해야 하는데요. 성별과 연령은 대부분의 설문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항이지만 직종이나 학력,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정보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답변을 요구하고 이중 직종이나 학력 등은 대체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명하기 프레젠테이션과 설문조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